민우야, 제발, 그만. 할미 무서워. 최인숙에게 남편이 죽은 지 꼭 5년이 되는 그날은 아침부터 기묘했다. 손주인 민우의 사소한 말투, 아이답지 않은 깊은 눈빛에서 그녀는 불현듯 죽은 남편의 그림자를 보았다. 민우야, 그런 장난하는 거 아니야. 어른들 가지고 그러면 못 써. 할머니 놀라잖아. 장난 아닌데 왜 내 말을 안 믿어줘? 나 당신 남편 박영수잖아. 그만 못해. 누가 애한테 이따위 장난을 가르쳐. 어른들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장난 아닌데. 진짜 나인데. 그래, 그래. 알았어. 할미가 미안해. 화내서 미안해. 우리 민우가 할아버지 흉내를 아주 잘 내는구나. 정말 똑같네. 똑같은 게 아니라 나라니까. 저기 벽에 걸린 저 사진 말이야. 저게 나잖아. 당신이 매일 아침마다 닦는 거. 민우야, 그런 말 하면 못 써.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 하늘나라에 계셔. 아니, 여기 있잖아. 당신 앞에 있잖아. 정말 답답해 죽겠네. 너 정말 왜 이래 무섭게. 당신이 내 말 안 믿어주니까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너무 억울해. 억울하다니? 뭐가 억울해. 나 그냥 죽은 게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왔어. 앞이 하나도 안 보였지. 와이퍼를 막 움직여도 소용없었어. 민우야, 제발. 그만. 할미 무서워. 그 사람이 나를 밀었어. 누가 민다는 거야? 내 할아버지는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로 돌아가셨어. 경찰도 다 그렇게 말했어.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그 사람이 나를 밀어서. 그래서 떨어진 거야. 그 사람이라니? 그 사람이 누군데? 그건 아직 말하면 안 돼.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말을 하려면 끝까지 해. 누구냐고?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어머, 민우야. 왜 울고 있어? 할머니가 혼내셨어? 유진아, 마침 잘 왔다. 네. 그런데 어머님, 안색이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너 혹시 민우한테 시아버지 사고 이야기해 준 적 있니? 아니요. 제가 왜 애한테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런데 민우가 다 알고 있구나. 사고 날 비가 왔던 것부터 아버님이 누군가에게 밀쳐졌다는 것까지.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그래요? 민우가요? 그래, 민우가 자기가 내 시아버지란다.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애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으세요? 민우야, 너 이리 와. 누가 그런 말 하랬어? 엄마한테 혼나. 아니야. 나는 지금 내 정신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이 집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냐? 며느리의 반응마저 아들과 똑같았다. 그녀를 정신 나간 늙은이로 몰아가는 그 태어남 속에서 어머니 최인숙은 이 집에서 자신은 완벽히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슴 속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던 의심은 서늘한 확신으로 변했고 어머니 저녁 드셔야죠. 방에만 계시면 어떡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세요? 유진이가 밥 차려놓고 한참 기다리던데요. 오늘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치조림 했는데. 됐다. 지훈아, 너 잠깐만 이리 와서 앉아봐라. 네? 회사 다녀와서 피곤한데 저 씻고 싶어요.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 지금 해야겠다. 아주 중요한 얘기야. 너 혹시 민우한테 옛날 이야기 해준 적 있니? 옛날 이야기요? 제가요? 아니요. 걔가 뭘 안다고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특히 내 아버지 사고 나던 날 얘기 아주 자세하게 말이다. 어머니,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꺼내세요?
이제 5년이나 지났어요. 어머니도 이제 잊으셔야죠. 민우가 그날 일을 아는 것 같아서 그런다. 마치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비가 왔던 거나 차가 빨랐던 것까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가 뭘 안다고요? 누가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겠죠? 동네 사람들이나 아니면 TV에서 본 거나 애들이 그런 거 보고 잘 따라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 누가 내 손주한테 그런 끔찍한 얘기를 한단 말이냐. 그리고 TV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 그럼 뭐겠어요? 설마 민우가 제정신으로 그런 말을 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걔 이제 겨우 5살이에요. 말이 되세요? 나이를 떠나서 민우가 한 말들이 하나같이 내가 너희에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은 것들이었다. 내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제발요, 어머니. 그 얘기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다 끝난 일이잖아요. 왜 자꾸 끄집어내서 산 사람을 힘들게 하세요? 5년, 나한테는 50년 같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내 아들인 민우가 내 아버지 목소리로 말을 했어. 내 아버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을. 아버지 목소리라니요. 그게 말이나 돼요?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제가 걱정돼서 병원에도 가보자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내가 아직 그 정도로 정신이 없진 않아.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단 말이다. 억울하다. 그 사람이 날 밀었다고. 여보, 무슨 일이에요? 거실까지 다 들리네. 어머님한테 소리 지르면 어떡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잖아. 민우가 헛소리하는 걸 고지고대로 믿고서는. 유진아, 너는 알지? 너는 매일 민우랑 같이 있으니 알 거 아니냐. 민우가 가끔 혼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마치 다른 사람처럼. 글쎄요. 어머님, 애가 요즘 말이 트여서 그런지 텔레비전에서 보거나 이런저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른들 얘기하는 것도 곧잘 따라 하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주의 줄게요. 너도구나. 너도 내 말을 안 믿는구나. 이 집에서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들 나를 이상한 늙은이 취급하고 있어. 내가 정말 치매라도 걸렸으면 좋겠느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저희가 걱정이 돼서 그러죠. 아버지가 너무 그리우셔서 헛것을 들으신 걸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운 거랑 이거는 달라. 이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야. 이건 한 맺힌 원혼의 목소리라고. 내 남편의 목소리. 이 집 어딘가에 내 아버지가 와 있어. 아들은 최인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남편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늙은이로만 여길 뿐이었다. 분노는 이미 사그라들었고 차가운 실망감만이 그녀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민우야, 이리 와보렴. 할미가 맛있는 거 줄게. 귤 좋아하지? 할머니가 제주도에서 온 걸로 사왔어. 아주 달고 맛있어. 와, 귤이다. 할머니 까주세요. 손톱 아파서 못 가겠어. 그럼 우리 강아지 입에 쏙 넣어줘야지. 민우야, 우리 옛날 사진 좀 볼까? 할머니가 앨범 꺼내놨어. 응. 좋아. 자, 이게 우리 민우 태어나고 처음 찍은 가족 사진이야. 할아버지가 우리 민우를 이렇게 번쩍 안고 있네. 이때가 생각나? 응. 할아버지가 나 엄청 좋아했어. 뽀뽀도 맨날 해주고, 간지럼도 태우고. 그랬지. 할아버지가 우리 민우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럼 이건 어때?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뭔지 알아? 힌트는 빨갛고 매운 거야. 국물도 있고. 떡볶이? 아니면 라면? 아, 짬뽕? 몰라. 너무 어려워. 역시 애는 애구나. 내가 정말 헛것을 들었나? 내가 너무 몰아붙여서. 애가 거짓말을 한 걸까? 이 어린 것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할머니, 나 알아. 응, 뭘 알아. 우리 강아지.
그날 할머니가 끓여준 김치찌개, 돼지고기 많이 들어간 거. 김치찌개? 응. 그날 저녁에 그거 먹기로 했잖아. 아빠 오면 다 같이 먹자고. 그거 먹고 싶었는데 차가 쌩 와서. 그래서 못 먹었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세상에 너 정말, 여보 진짜 당신이야? 어떻게, 이걸, 어머니, 제가 애 붙잡고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지리우나, 들었니? 방금 민우가 내 아버지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말을, 그날 내가 저녁으로 끓여놓았던 김치찌개 얘기를, 이건 너도 몰랐던 얘기 아니냐.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자꾸 그러니까 애가 더 이상해지잖아요. 제가 요즘 회사 일도 힘든데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아버지는 폭군이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평생을 어머니와 저를 괴롭혔다고요. 그런데 왜 죽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그만해라. 왜요? 이제 와서 아버지 편 드시는 거예요? 저보다 아버지가 더 소중하세요? 괴롭히는 건 내가 아닐 게다. 너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들리는구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내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차갑고 무정한 사람이 됐을까. 실망이다. 정말. 가족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최인숙을 냉소적으로 만들었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는다. 오직 그녀의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어머님, 식사하셔야죠. 며칠째 꼬박 굶으시면 어떡해요. 이러다 큰일 나세요. 제가 좋아하는 굴비 구워놨는데 생각 없다. 너희들끼리 먹어라. 아직도 민우 때문에 그러세요? 애가 한 말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제가 주의 단단히 줄게요.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참.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나오는구나. 마음에 담아도 내가 지금 그럴 정신이 있는 것 같으냐. 난 지금 퍼즐을 맞추고 있는 중이다. 아주 중요한 퍼즐. 퍼즐이요? 무슨 퍼즐을요? 그래, 퍼즐. 아주 복잡하고 끔찍한 그림의 퍼즐. 유진아,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냐?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내 남편, 내 아들. 걔는 아버지를 무서워했지. 어릴 적부터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떨었어. 네, 아버님이 워낙 엄하셨다고 들었어요. 지훈 씨가 어릴 때 많이 맞았다고. 그래서 상처가 많다고 했어요. 엄한 정도가 아니었다. 증오했지. 제 아비를.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구나. 장례식 내내 아주 후련한 표정으로. 너무 충격이 커서 그랬을 거예요. 남자들은 원래 잘 안 울잖아요. 속으로 울었을 거예요. 충격. 그래. 충격이었겠지. 아주 좋은 쪽으로. 평생 자기를 짓누르던 족쇄가 풀렸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훈 씨가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데요? 내 눈을 보거라. 유진아. 그날 밤. 내 남편 뭐했니? 사고 소식 듣고 병원으로 바로 달려왔다고 했지. 네, 그럼요. 저랑 같이 있다가 병원에서 전화 받고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정말 너랑 같이 있었을까? 내 표정이 왜 그렇게 불안해 보일까? 뭔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말이다.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어머, 민우야. 그래, 우리 아들. 엄마랑 밥 먹으러 갈까? 어머니, 저희 먼저 식사할게요. 민우야, 이리 와서 할미한테 잠깐만 안겨보렴. 왜? 그날 밤 말이야.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본 게 뭔지 알아? 아빠, 자동차, 까만색, 번호판이 7로 시작했어. 아들의 자동차 번호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아들의 차는 분명 그 시간에 회사 주차장에 있어야 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들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들어야 했다. 지훈아, 잠깐 앉아봐라. 출근하기 전에 나랑 얘기 좀 끝내자. 더는 못 참겠다. 왜요? 또 저 정말 바빠요, 어머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봐야 해요. 5년 전 그날, 내 아버지 돌아가신 날 말이다. 너 정말 회사에 있었다고 했지? 야근 때문에. 어머니,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가 회사에 있었던 거, 그때 같이 야근했던 김 부장님도 아시고 다 아신다고요. 제가 증인도 데려와야 해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런데 내 차는 왜 거기 있었을까? 내 아버지가 사고당한 그 빗길 국도 근처에. 그걸 어떻게... 내 아들 민우가 봤단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 차를 봤다고. 까만색 자동차. 번호판이 7로 시작하는. 말도 안 돼. 애가 뭘 안다고. 어머니가 애한테 헛소리 하신 거잖아요. 걔가 자동차 번호판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차 얘기를 민우 앞에서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더냐? 나는 내 차 번호도 모른다. 왜근 그 시간에 그 빗길에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갑자기 거래처 사람이 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내 아비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내가 우연히 있었다? 이놈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믿어주세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거기 계신 줄도 몰랐어요.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고요. 나중에 전화 받고 알았어요. 그만하거라. 어머니,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니에요. 내 얼굴 더는 보고 싶지 않구나. 그냥 나가봐. 이상하다. 무언가 이상해. 민우가 아는 건 너무 구체적이야. 하지만 지훈이의 저 반응도 아주 거짓말 같지는 않은데 저렇게까지 억울해하는데 그럼 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지? 누가 이 모든 판을 짜고 있는 걸까? 아들의 말을 믿어야 할까? 손주의 말을 믿어야 할까? 저울에 올려놓은 두 개의 진실은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았다. 그날 오후 최인숙은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굳게 닫혔던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습니다. 어머, 여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회사에 중요한 회의 있다면서요.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질 않더라고. 어머니가 아침에 하신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서. 어머니는 방에 계셔? 네. 내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 그래서 내 애비를 밀어? 그럴 필요 없다. 마침 잘 왔구나. 너희 둘 다 거실에 좀 앉아보거라.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훈 씨가 방금 들어왔는데. 너희 둘에게 한꺼번에 물어야 할 말이 있다. 유진아, 너부터 말해봐. 너 무언가 알고 있지? 나한테 숨기는 거 없이 다 말해봐. 어머님, 제가 뭘 숨겨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혹시 내가 민우한테 시킨 거지? 할아버지 흉내내라고. 혹시 내 남편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거냐? 너희들 부부싸움이라도 했어? 어머님,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저는 지훈 씨를 사랑해요. 저희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랑.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대체 뭔데? 내 아들이, 내 손주가 하는 말이 전부 내 남편을 살인자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할머니, 엄마, 또 싸워. 나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우리 강아지. 너 때문이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이리 와. 할미한테만 말해줘. 정말이야.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 누가 너한테 이런 얘기 가르쳐 줬어? 할미가 다 용서할게. 어머니 그만하세요. 애가 뭘 알겠어요. 그저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모르긴 뭘 몰라. 내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5살짜리 애도 다 알고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본 거 아니야. 괜찮아, 민우야.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할미한테만 딱 한 번만 더 말해줘. 그날 할아버지를 민 사람이 누구야? 정확히 누구였어? 아빠가 할아버지를 밀었어. 낭떠러지 밑으로. 내가 봤어. 이 천하의 몹쓸 놈! 이 악마 같은 놈! 어머니, 그게 실수가 아니었어요. 뭐? 그날 아버지는 절 보고 비웃으셨어요. 넌 평생 그렇게 살 거다라고. 내 어미처럼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생각 말하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래서 내 애비를 밀어? 이 악마 같은 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세상은 무너졌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어머니 최인숙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엔 텅 빈 멍함과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숨소리 하나 내기 힘든 시간이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모르겠다. 아무 생각도 하기 싫구나. 머릿속이 하얗다.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제가 가서 할까요? 내 아들이다. 왼수 같은 놈이지만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야. 내 손으로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어. 그럼 이대로 묵고 사실 건가요? 저 사람하고 한 집에서요? 민우는 어떡하고요? 묻는다고 묻어질까? 잊는다고 잊힐까? 평생을 내 남편 죽인 놈이랑 한 지붕 밑에서 밥 먹고 잠자고 그게 사람 사는 것이겠니? 지옥이지. 지훈 씨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지난 5년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술 없이는 잠도 못 잤어요. 힘들어? 지 애비 죽여놓고 벌벌 떨면서도 제 할 건 다 하고 살던 놈이 뻔뻔하게 내 앞에서 아버지 걱정하는 척하던 놈이 그게 힘든 사람의 얼굴이야? 죄송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가 있어라.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 너도, 네 남편도, 민우도 그냥 나 혼자 있고 싶다. 문 잠그고 있을 테니 아무도 들어오지 마. 네, 어머니. 여보, 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라면 이 왼수 같은 자식을 어떻게 했겠어요? 말 좀 해줘요. 제발 당신 목소리라도 듣고 싶네요. 아들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정적 속에서 아주 작은 위화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비가 오려나 하늘이 꼭 그날 같네. 어머님, 밤이 깊었는데 주무시지 않고요. 잠이 오지 않는구나. 눈을 감으면 그날 일이 떠올라서 낭떠러지, 빗소리, 내 남편 얼굴. 제가 따뜻한 우유라도 좀 가져다 드릴까요? 그거라도 드시면 잠이 잘 오실 거예요. 됐다. 앉아보거라. 네, 너는 그날 이후 단 한 번이라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있니? 솔직하게 말해봐. 아니요. 단 하루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는 너무 침착했어. 그날부터 지금까지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지훈이가 지혜비를 밀었다는 거 솔직하게 말해. 처음부터요. 그날 밤 지훈 씨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 저한테 다 털어놨어요. 너무 무섭다고, 자기가 아버님을 밀었다고. 그런데 그걸 5년 동안 숨기고 나를 속이고 내 앞에서 태연하게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을 다 했단 말이냐? 넌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민우 아빠잖아요. 제가 어떻게... 됐다.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하겠니? 이상하다. 유진이는 너무 침착해. 남편이 살인자라는 걸 알고 있던 사람치고는 그 슬픔이 너무 가짜 같아.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사람처럼. 민우야, 잘했어. 우리 아들.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엄마가 약속할게. 다시는 무서운 꿈 안 꾸게 해줄게. 방금 뭐라고 했니? 유진아, 너 방금 뭐라고 했니? 똑똑히 다시 말해봐. 민우한테 뭘 약속한다는 거야? 뭐려? 어머님,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잘못 들으셨겠죠. 아니, 내가 똑똑히 들었다. 민우한테 잘했다고, 다 끝났다고.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 어머님은 정말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아니, 모르고 싶으셨겠죠. 뭐, 내가 뭘 몰라. 내가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게야. 민우, 할아버지가 빙의한 것도 환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대체 제가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노래, 김치찌개, 사고날의 기억, 자동차 번호판까지. 내가 민우한테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시켰다고? 왜? 내 손주한테. 대체 왜? 왜냐니요? 어머님 아드님이, 제 남편이 아버님을 죽였으니까요. 제가 그날 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봤다고? 그래서 어린애한테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가르쳐? 내 아들한테 너도 똑같은 악마야. 그럼 어떡해요? 제가 경찰에 가서 남편을 신고라도 할까요? 민우 아빠를? 그렇게는 못해요. 하지만 이대로 묵고 살 수도 없었어요. 지난 5년간 제정신으로 산 날이 단 하루도 없어요. 매일 밤 그놈이 잠꼬대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잠을 자요? 지훈 씨가 자기 입으로 자백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어머님 앞에서, 이 집에서 그래야 아주 조금이라도 죗값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민우한테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요. 제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세상에. 용서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도 제가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니까요. 저도 괴물이에요. 이 집안은 뿌리부터 썩었구나.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나까지. 전부 다. 아들이 살인자라는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가 설계한 한편의 잔인한 연극이었다니. 어머니 최인숙은 체념했다. 이 비극의 끝은 어디일까? 며느리의 고백은 또 다른 망치였다. 아들의 죄를 밝히기 위해 제 자식마저 도구로 이용한 그 마음은 얼마나 지옥이었을까? 어머니 최인숙은 아들을 향했던 분노가 가라앉자 지독한 슬픔이, 이 기구한 운명에 대한 서글픈 연민이 밀려왔다. 언제부터 이런 끔찍한 계획을 한 거니? 민우가 할아버지라는 말을 처음 배웠을 때부터요. 텔레비전을 보고 따라하는데 그 순간 악마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고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지훈 씨가 잠꼬대를 했어요. 매일 밤 술만 마시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낭떠러지, 까만 차. 저는 그걸 전부 녹음했어요. 1년 넘게. 그래서 그걸 전부 민우한테 들려주고 외우게 하고 세뇌를 시켰구나. 네, 처음엔
그냥 한두 마디였어요. 자장가처럼 잠결에 듣게. 그러다 어느 날 민우가 녹음 파일에 나온 단어를 따라하더군요. 낭떠러지라고. 그 순간 제가 악마가 된 거예요. 단어를 알려주고 문장을 알려주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것들을 제 기억 속에서 꺼내서 전부 민우에게 집어넣었어요. 며칠 전에 지훈 씨가 민우한테 손을 올리려는 걸 봤어요. 아버님을 보던 그 눈으로 민우를.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지옥을 대물림할 수는 없다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오죽했으면.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너를 그렇게까지 만들었구나.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내가 뭐가 죄송해. 지 애비 죽인 놈이랑 한평생 살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 마음이 어땠겠니? 그 고통을 내가 어찌 다 헤아리겠니? 나도 내 남편이 무서웠는데 너는 오죽했겠어. 그래도 민우한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가끔은 정말 아버님이 민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 무서웠어요. 제가 가르치지 않은 것까지 알고 있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래. 우리 민우. 우리 불쌍한 강아지. 이제 어떡하면 좋으니? 이 아이의 기억은 누가 책임져야 하니? 그 순간 어머니 최인숙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진짜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지독한 슬픔에 잠겨 있던 그의 마지막 목소리를. 어머니, 저 경찰서에 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서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버지를 밀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저를 보고 비웃으셨어요. 넌 평생 그렇게 살 거다라고. 내 어미처럼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생각 말하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다 제 죄입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 이렇게 평생 괴물처럼 숨기고 살 수는 없는 거였어. 당신을, 민우를 더는 볼 낯이 없어. 당신이 나를 심판해줘서 고마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거라.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제 이름을 부르셨나요? 저를 원망하셨나요? 아니, 내 이름을 부르시더구나. 나를 원망하는 목소리로 인수가. 왜 그랬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시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정말 다 끝났어. 이 지긋지긋한 악연도. 어머님, 유진아, 내가 전에 그랬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네, 정말 내가 다 알아서 했구나. 이 지독한 연극을 내 손으로 직접 끝냈어. 잘했다. 아들의 마지막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했다. 그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허탈함만이 텅 빈 집안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들이 경찰서로 떠난 뒤 집에는 다시 길고 긴 침묵이 찾아왔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고 어머니 최인숙은 멍하니 민우가 그린 시커먼 공룡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잃어버린 풍경. 그 속에서 우리는 겨우 숨만 쉬고 있었다. 어머님 저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민우는 제가 어떻게 혼자서 키워야 할지, 민우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직 모르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제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엄마 자격이 있을까요? 내 시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리던 공룡 그림이랑 똑같아. 그 양반은
평생 공룡을 무서워했지. 그러면서도 평생 공룡 그림만 그렸어.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지리 아비를 무서워하면서도 지독하게 닮아버린 내 아들처럼. 그리고 그 아비를 제 손으로 심판대에 올린 너처럼. 우리 모두 이 집의 공룡들이야. 서로를 잡아먹고 서로에게서 도망치는. 어머님, 그만 울어라. 이제 우는 것도 지겹다. 울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네, 어머님. 변호사부터 알아봐야겠구나. 아주 긴 싸움이 될 테니. 네, 어머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민우는 아무 죄 없는 아이다.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아갈 아이야. 우리가 지켜줘야지. 너와 내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네, 어머님.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내던 손주, 남편의 죄를 심판한 며느리, 그리고 아들의 죄를 마주해야 하는 엄마 최인숙. 그들 집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의미로 흐르기 시작했다. 용서도 이해도 아닌 그저 살아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죄값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